나는 오늘 또 내 가슴을 숨기고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식탁에서라도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재료를 사고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내 정성이 닿기 전에 수진이의 차가운 시선이 먼저 나를 베었습니다. 수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내가 건넨 음식 접시를 바라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모습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특별히 만들어 봤단다.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지는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금방 냉소적인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눈치를 보며 그녀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수진,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아? 민수가 나를 대신해 뭐라도 하려는 듯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식 안 좋아한다고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고 가족들의 분위기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접시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나를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수준이 좀 심했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내 아내도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민수는 미안한 듯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멸시받아야 하는 걸까? 나는 수진에게 다가가려 노력했고 그녀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거부하고 내가 주는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녀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 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나는 다음 날도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식탁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음식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단답형 대답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무슨 일정 있어? 네, 바빠요.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간단히 커피 한 잔이면 돼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내가 더 참아야 할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냉대와 차가운 말들은 나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나는 수진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를 벽처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그녀는 더 멀리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긴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혼자서 살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민수의 어린 얼굴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나의 모든 것이었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할 때 용돈이 모자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눕히면 온몸이 쑤셨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저는 제 전부를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부족한 형편에도 학비를 마련하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가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단아하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날 나는 그녀가 내 아들의 짝으로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민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작은 걱정을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내 상황이 아이들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두 사람의 결혼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결혼식 비용에 보탰습니다. 그것이 민수와 수진의 행복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고 나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수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나를 낯설게 느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점점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건넨 작은 조언들도 그녀에겐 잔소리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겠니?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가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그녀는 두 발짝 물러섰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그녀는 항상 핑계를 대며 나를 피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물러나려고 했지만 점점 나와 아이들의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웃어야 했지만 그 뒤에서 깊은 외로움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맞는지,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더 이해하고 참으면 언젠가는 수진도 나를 받아들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수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의 말은 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간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녀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 속에서 나는 오늘 또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할수록 그녀는 더 멀리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족 모임에서조차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곤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건네는 말이나 행동을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 수진은 잠깐 나를 보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냥 사 드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반응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나를 투명한 존재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내 얼굴을 보며 조용히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수지,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녀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기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하는 걸까? 며칠 후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은 건우를 좀 봐줄까? 너도 쉬고 싶지 않겠니?
수지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할머니가 아이를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주를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조차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에서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중재하려 애썼지만 수진과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도 자기 입장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나는 민수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보다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했던 희생들은 과거로 묻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맞는 걸까?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노력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내 자리를 고민해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와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갈수록 그녀는 벽을 더 높게 쌓아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수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너에게 불편하게 했던 일 있다면 말해줄 수 있겠니? 수진은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도와주고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손주와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손주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가 건우를 데리고 놀아줄까? 너도 조금 쉬고 싶을 테니. 그러나 수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건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그래요. 그녀의 말은 또 한 번 나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는 나 자신이 이 가족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도 자기 입장이 있을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소외된 기분이 드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나는 점점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나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 보였고 민수 역시 그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매번 그녀의 벽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일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수진이 가족 모임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 나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라도 준비를 도와줄게. 내가 힘들어 보이니 내가 조금이라도 거들어야지. 그러나 수지는 내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앉아 계세요. 괜히 불편해지실까봐 그래요. 나는 당황했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더 이상 거절의 여지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허전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모임 내내 수지는 나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손주들과 잠시 놀아주고 싶었지만 수지는 그런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지금 간식 먹고 있어서요. 조금만 있다가 봐주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요청 같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난 후 민수가 내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힘드셨죠? 수진이랑 얘기해 볼게요.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내가 행복하면 됐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스스로에게조차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가족 안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지만 점점 멀어지는 느낌만 들어요. 제가 너무 간섭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더 참아야 할까요? 요즘 들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